1화 마지막 선물. 아버지의 마지막 뜻.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1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읽으시며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셨는데 오후 2시경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며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집안에 메아리치는 것 같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거든요. 동네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오랜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멀리서도 부음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척들까지 빈소는 온종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48살로 회사에서 부장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무척 닮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던 그는 장례식장에서도 의연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눈물을 훔치곤 했지요. 둘째 아들은 45살로 자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직선적이고 감정 표현이 솔직한 편이라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장례식장 밖에서 담배를 연신 피워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지요. 막내딸은 42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남 동료로 평생 사랑을 받고 자란 그녀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빠, 아빠. 어린아이처럼 부르짖는 모습에 조문객들도 덩달아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39살. 네 형제자매 중 가장 어린 그는 평소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이 들어 얻은 늦둥이라 더욱 애지중지하셨거든요. 막내 아들은 장례식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아버지가 평생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적막한 그 집에서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언장 공개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죽으면 그때 알게 될 것이다라고만 말씀하셨지요. 변호사 선생님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아버지와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인께서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과 그 분배에 관한 유언장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엄숙했습니다. 거실에는 네 남매와 며느리들, 사위, 그리고 어머니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물론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지만 유산 문제만큼은 어쩔 수 없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변호사가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고 김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작성 일자는 2023년 3월 15일입니다. 잠깐, 그게 벌써 1년 반 전이었다는 말인가요?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 김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째,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과 예금 중 3억 원을 남긴다. 남은 평생을 편안히 지내기를 바란다.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었거든요. 둘째, 나의 장남에게는 예금 중 4억 원과 제주도 토지를 남긴다. 집안의 기둥으로서 가족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 큰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거든요. 셋째, 나의 차남에게는 예금 중 3억 5천만 원과 회사 지분 20%를 남긴다. 사업을 더욱 번창시키기를 바란다. 둘째 아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넷째, 나의 딸에게는 예금 중 3억 원과 강남의 상가 건물을 남긴다. 평생 경제적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 딸도 예상 범위 내의 상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나의 막내 아들에게는 예금 중 5억 원과 회사 지분 30%, 그리고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세 채를 남긴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막내 아들 자신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읽어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받게 될 유산이 다른 형제들보다 월등히 많았던 것입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회사 지분이 총 몇 %인데 막내한테만 30%를 주신다고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려다보며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는 회사 지분을 총 60%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중 20%는 차남에게, 30%는 막내 아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10%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둘째가 성급하게 물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자선단체에 기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장남인데 회사 지분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막내는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죠? 막내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큰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항상 아버지한테 응성만 부리며 살았잖아. 회사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말이야. 형, 그건 아니죠. 저도 나름대로라고. 내가 회사에 나온 게 언제야? 한 달에 며칠이나 나와? 분위기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거기에 가세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 우리는 그동안 회사 일에 얼마나 매달렸는데 막내는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오빠들 제발. 딸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아들이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유언장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쓴 게 맞나요? 혹시 누군가 조작한 건 아닌가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쳐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고인께서 직접 쓰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더 있습니다. 더 있다고요? 여섯째,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유산을 분배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막내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가장 많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직 안정된 기반을 잡지 못했다. 내가 죽은 후 막내가 형, 누나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유산으로 당당하게 자립하기를 바란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담긴 말씀이었지만 형제들의 마음에는 선뜻 와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가 살아계실 때도 막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자리를 잡았는데 막내만 아직. 하지만 큰아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차별을 둬야 했나요? 저희도 지금까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막내 아들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형들, 저는 이렇게 많이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다시 나눠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둘째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인데. 큰며느리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일단 집에 가서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큰아들은 이미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정말 이상해. 아버지가 평소에 장남인 나에게 집안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작 유산은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읽을 내용이 있습니다. 너요? 마지막 당부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아,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이다. 유산에 많고 적음으로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언제나 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의 화목을 지켜라.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지만 이미 금이 간 가족관계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형. 막내 아들이 불러봤지만 큰아들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집을 나서버렸습니다. 큰며느리도 황급히 따라 나갔고요. 둘째 아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거실에는 어머니와 딸 그리고 막내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도 할 일을 마치고 돌아갔고요. 막내 아들이 어머니께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 때문에 형들이. 어머니가 막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너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배어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딸이 어머니와 막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형들이 마음을 진정시키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지만 셋 모두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진다는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자신들에게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내와 함께 유언장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고, 둘째는 술을 마시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막내는 혼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요.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야 할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과연 이 가족은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대로 화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자식들을 위해 마련해 주신 마지막 선물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는 독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한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전달될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은 유언장 공개,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을 지켜보셨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갈등이 어떻게 더욱 깊어져 가는지 함께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